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악몽이고 국민의힘에게는 희망을 주는 일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하나 때문에 민주당은 거의 쑥대밭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친명 비명 싸우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느라 바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경기도지사 시절 대법원 무죄 판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서민단국대 의대 교수가 이재명 구속을 주장하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 대표는 물론 권순일 전 대법관은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비판을 몰고 왔던 그 사건입니다. 대법관이라는 사람은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퇴임 후 엄청난 돈을 받았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이런 의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민 교수가 이재명이 구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민 교수,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놀라운 발언들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연일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서민당국대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재명을 그때 보냈어야 한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2020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법원 표결 상황을 상기시켰습니다. 서민 교수는 7대5 당시 대법원 표결의 최종 스코어다. 최근 임용된 순으로 의견을 말하는 그 자리에서는 5대5까지 유죄와 무죄가 팽팽하게 맞섰다고 말했습니다. 11번째 대법관은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었다. 마지막 순서의 대법원장은 의례적으로 이긴 쪽의 손을 들어주기에 권순일 전 대법관의 선택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무죄였다. 저들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모신 뒤 월 1,500만 원을 줄만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근데 권순일의 이 처신, 자신이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끝났으면 조용히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그 관련자로부터 이런 엄청난 돈을 받습니까? 이게 월 1,500만 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서민 교수는 그런데 이 재판 때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권 전 대법관이 무죄로 가자고 다른 대법관을 설득했다면 어땠을까? 김만배 씨가 재판 중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기 위해 8번이나 대법원에 갔다는 증거가 드러났지만 아직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안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건 내가 봐도 이상합니다. 서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날의 진실을 빨리 알고 싶다. 그나저나 정말 아쉽지 않느냐? 그때 이재명 대표를 보냈다면 우리네 정치가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글 발미에 늦었지만 할 건 하자. 이재명 구속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자, 서민 교수의 말처럼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이 수사는 왜 안 합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의 민주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이 대법원의 판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대법원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살려줬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랬기에 지금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은 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총선도 이재명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심판은 냉혹합니다. 그때 대법원의 판결은 정말 정당했을까요? 권순일의 퇴임 후 행적을 보면 이걸 수사 안 하면 뭘 수사합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